안녕하세요. 마린파크 상가 전인관리단 의장 전인진입니다. 이거 댓글 다신 분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아마 좀 보내셨던데 뭐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이 동영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계신 입점주 분이시거나 임차인이시거나 아니면은 소유주 분이면은 각종 그 관리비에 관련된 사항들은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모든 거 다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청구를 하실 때 우선적으로 처음에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소송을 하셔는 안 되고요. 우선적으로는 그 내용 증명서를 한번 보내십시오. 말로 해가지고 뭐 안 주고 하니까 아마 지금 주저리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댓글에 내용 증명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 그걸 적어 주시라니까요. 그걸 적어 가지고 열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기한은 뭐 예를 들면 보내고 난 뒤에 10일 내라든지 아니면 15일 내에 이런 걸 다 달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각종 계약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렇다면 바로 또 소송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내용 증명서에 며칠자로 해서 보냈는데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다든지 저희가 봐야 될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왜 그걸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 없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한 번만 더 보내시라니까요. 일종의 최고 독촉장 비슷한 겁니다. 한 번 더 보내시고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열람을 전혀 뭐 하든 말든 이게 신경을 안 쓰고 이런다. 그럼 그 참 문제가 있는 경우죠. 그 뭐가 구리니까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그 사장님께서 이제 들으셔야 될 부분은 사장님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가지고 열람 등사 청구를 하셔도 되고요. 거의 그거는 한 100%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좀 비용이 좀 많이 든다라고 하시면 그 법무사한테 가셔가지고 그 자초 지정을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열람 등사 청구를 하면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집합 건물 관련된 그 책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책 중에서는, 집합 건물 114라고 해서 아마 112인가 114가 라고 해서 아마 부종식 변호사인가 그분께서 아마 적었던 책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 책이 좀 그나마 다른 책들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분하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책이 좀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아니면 그쪽에 계신 분한테 그분한테 아마 또 이렇게 메일을 보내 보시든지 어쨌든 그렇게 직접 전자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 없이 되시니까요. 그리고 그 제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께 잠깐 누누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이 집합 건물에서는 여기 입점주 분들 또는 살고 있는 분들 아파트 같으면은 임차인도 관련 없습니다.
살고 계신 분들하고 소유주분들이 한 가족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각자가 뭐 어떤, 내가 뭐 회장이네, 내가 뭐 관리인이네, 내가 위원이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감투쓰고 하는 것이 자기가 어떤 권력입니까? 그게 아니죠. 봉사죠,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거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거 아닙니까? 이 집합 건물에서는 사측, 좌측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 관리 보존을 좀 잘하고, 그리고 인력 관리도 잘 되도록 하고, 이래서 어쨌든 관리비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런데 뭐 그거 뭐 쓸데없이 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뭐 도덕이 어떻다느니 뭐 천륜이 어떻다느니 그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지만 더 또 말씀을 드릴게요. 법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재판 절차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3단 논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대전제가 있고 그 다음 소전제, 그 다음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죽는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면 사람은 죽는다. 그게 대전제거든요. 그러면 소전제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게 소전제. 그 다음 결론은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죽는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론. 요걸 제가 이렇게 법리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법률에서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 예를 들면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뭐 징역에 처한다. 뭐 이런 것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대전제라고요. 사람을 살인한 자는 이게 요건이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부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는 부분이 그것이 우리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전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똘만이라는 애가 그 사람이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을 폭행을 하면 살인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실제 사건에서. 그러면 그 똘만이라는 애가 그 사람이 어떤 뭐 술을 먹던 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살인을 했죠. 그 살인을 했죠. 대전제에 있는 거. 그렇다면 이제 법률 효과에 있는 지금 사형을 한다든지 징역에 처한다든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이 좀 처한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 제가 이게 좀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필연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만에서 우리가 사람을 살인한 자는 그 사형을 처한다든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그 나라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지금 대전제 요건에 속하는 법률, 그 대전에 속하는 법률 또는 우리 법리라고 하는데 그 법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지금 현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부분을 하나를 선택한다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것보다 그 가치를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왜 요즘에 왜 뉴스거리에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보니까 뭐 데모를 하고 있던데 낙태죄 있지 않습니까? 태아의 생명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산모의 자유권이 그리고 더 중요한지 이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산모의 자유와 산모의 어떤 몸 상태가 더 중요한지 이 둘 중에서거든요. 이제 그것이 가치가 충돌이 됐을 때 지금까지는 태아가 좀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태아의 생명력을.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회에 대한 어떤 가치를 선택할 때 가치가 막 충돌하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은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집합 건물에서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가치는 법률에 잣대에서 맞춰서 하는데 집합 건물 소유가 한 법률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재산권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재산권을 누군가가 재산권을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주분들한테 재산권을 갖다가 과도하게 침해를 했느냐 안 했냐 하는 겁니다.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가지고 얼마만큼 재산권을 갖다가 해를 끼쳤느냐 하는 거거든요. 공용 부분에 대한 무단훼손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재산권을 침해한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분께 제가 이렇게 주저리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런 관리비가 뭐 불렀다는 아까 그 댓글에 그 주신 분처럼 그런 경우는 내용 증명서를 보내시라니까요. 내용 증명서 철저하게 보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내십시오. 한 번 더 보내고 그러다 안 되면 그 여러 그 사장님의 그 어떤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되고 거의 100% 승소합니다. 승소하는데 원고 속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속가 가치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승소를 거의 하더라도 이제 그 얼마 정도를 그 피고 측한테 돈을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직 그 정도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법무사 쪽 가셔가지고 물어보시든지 그것도 안 된다 하면 행정사라든지 아니면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 있죠. 그런 책들을 한번 여러분 참조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한번 구호처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집합 건물은, 이 집합 아파트나 이게 주상복합이나 상가나 이 집합 건물은 입점주분들과 소유자분들이 한 가족이며 여러분들의 경제적 효율성과 공정성에 기반을 두어서 우리들이 잘 이렇게 관리비를 줄여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